자, 지금 집합 A랑 B에 각각 4개, 2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S라는 집합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조건제시법이다. 그쵸? 자, 앞쪽에 있는 이 표현이 원소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원소의 모양은 순서쌍의 형태로 들어갈 거고 그럼 이 원소가 어떤 모양의 조건을 갖는지를 뒤에 쭉 말을 해놨는데 자, 조건을 보니까 거듭제곱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B제곱근 A가 무슨 수가 되도록 하는 그치, 실수가 되도록 하는 값들을 모조리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니까 누구 들어갈 수 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 자리에는 그러면 자 B의 원소가 들어가니까 누구랑 누가 들어갈 수 있다? 2랑 3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니까 일단 차곡차곡 표현을 만들어 본다 치면 B가 1대를 본다 치면 얘는 루트가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제 A의 순서대로 마이너스 5부터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루트 무슨 5랑 마이너스 5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3이랑 루트 뭐가 만들어지는데? 5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 거듭제곱근이 무슨 수 되는 것만 실수 되도록 하는 순서쌍 AB만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 있는 짝수 제곱근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로 표현된 거니까? 허수로 표현된 거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3이 이제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실수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순서쌍을 이제 저기 원소로 넣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 A는 얼마인 상태고? 3인 상태고 B는 얼마인 상태니까? 2인 상태니까 아 그치 루트 3이 원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수의 표현에 의해서 집합 S에는 3,2라는 원소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을 만들어내는 걸까? 5,1 맞아 5,1을 만들면서 원수로서 이렇게 또 하나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B가 홀수일 때도 봐야 되는 거네. 자 그럼 얘는 B가 1대를 본 거니까 B가 이제 3일 때를 한번 볼까요? 자 3을 집어넣으면 세제곱근이 되는 거고 A에 모조리 집어넣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3, 세제곱근 5가 되는 건데 자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이 근화함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실수 판정이 있어 없어? 없지. 전부 다 그치 무슨 수죠? 실수가 된 거지. 아 기분 좋네. 그럼 여기 몇 콤마 몇부터 다 들어간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5,3 그치 마이너스 3,3 3,3 5,3까지 모조리 들어가니까 그 집합 S에는 총 몇 개의 원소가 생김을 6개의 원소가 생김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찾으려 했으니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2번. 그치 2번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이렇게 순서쌍으로.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쌤이 변형되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이 형태의 문제도 내신에서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집합 A에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1,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1 쓰지 말자. 1 쓰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집합 B에는 3과 4가 들어간 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대로 집합 S의 원소를 표현하는데 얘는 어떤 X란 값을 원소로 가집니다. 자, 근데 그 X는 X를 A제곱, B제곱 했을 때 자, 지금 A가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 값을 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A의 원소는 라지 A에서 들고 오고요. 자, B의 원소는 라지 B에서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이 매우 비슷하다 그치? 이때 NS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틀려야지. 시험 때 틀리면 안 되고 그죠? 지금 A에는 마사,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B에는 3, 4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x라는 값을 원수로 갔는데요. 지금 그 x의 조건은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거 방정식이죠. x에 대한 방정식. 무슨 수를 찾는 거다? 실수를 찾는 거다. 그럼 지금 b가 3이랑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b가 3이 된다 그러면 x의 몇 승이? 3승이 a 되도록 하는 값 중에 실근 찾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해서 a 되는 숫자니까 얘는 a의 무슨 제곱근 정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세제곱근에 대한 정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찾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참 편했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 x3승의 그래프는 쌤이랑 저번 시간에 우함수, 기함수 얘기 잘 했었다. 그쵸? 자, 홀수차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러고? 기함수라고 하고. 쌤 그때 영상 찍었었나 얘들아? 안 찍었어? 필기만 했어요. 필기만 했어요? 자, 필기 반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기함수라고 했고, 자, 기함수는 무슨 점 대칭에? 맞아. 원점 대칭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x3승 그래프 그리면 둥 이렇게 그려졌었죠. 원점 지나면서. 맞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이제 y는 x3승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y는 a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서 실근의 형태를 판단을 했는데, 자, y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실근 몇 개가 생길 거라서 한 개가 생길 거고, 이때 이 실근의 모양은 무슨 제곱근의? 세제곱근의 a였다. 기억나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일 때 이 거듭 제곱근의 일반적인 실근의 모양은 세제곱근 a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A의 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A에 지금 뭐뭐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삼, 2, 3 다 들어가도 무조건 무슨 근이 생기는 거죠? 실근 생기니까 일단 집합S의 원소 중에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4,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네. 1절이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값이 얼마일 때를 구워야 하죠, 그러면? 4요. 그렇죠. 4일 때를 봅니다. 그럼 B값이 4가 되면 여기에 4가 들어가니까 몇 차 방정식이 생기죠? 4차 방정식이 생기죠. 그치? 그럼 이 4차 방정식을 우리가 또 넘겨서 인수분해서 풀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실근 보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보기로 하는 거고, 자, 그 4차 방정식에서 x4승, 짝수차 함수는 무슨 함수? 우함수. 맞아.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이었죠? 맞아. y축 대칭이었죠. 자, 잘하고 있고. 자, 그럼 이 y축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랑 비슷한 개형으로 y는 x4승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럼 얘는 y는 a를 그렸을 때 어떨 때는 실근이 두 개가 생겨요. 어떨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이 두 개가 생기고, 그치? a가 얼마일 때는 0일 때는 0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생기고,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을 때 내제곱근안에 이와 같은 음수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근이라고 판단했지? 허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룹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음수일 때는 실근이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자, a가 마4일 때랑 마3일 때는 탈락인 거고, 그럼 지금 2가 되면 y는 2라는 직선이 그어지면서 교점이 몇 개 생기게 될 건데? 두 개 생기게 될 건데, 그때 거듭제곱 모양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몇 제곱근에? 대제곱근에 2. 그치. 여기는 음수 쪽이니까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4제곱근에 2.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4제곱근에 2라는 표현이랑 마이너스 4제곱근에 2라는 표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하셨음?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y는 누구도 구워가지고 3이라는 직선도 구워야 되겠죠. y는 2 했으니까 y는 3 그으면, 그럼 거기서 생기는 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근 모양은 4제곱근 얼마나? 3이랑 4제곱근 얼마나? 뭐 마이너스 4제곱근 3이랑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집합S의 원소는 총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만한 얘기할게요. 집합의 원소는 겹치는 원소는 몇 번만 쓰지? 한 번만 써. 그럼 여기 거듭제곱근들 중에서 겹치는 숫자가 있는지 원래 판단해야 되지 않아? 겹치는 거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다른 수죠. 그치? 그럼 쌤이 아까 여기에 1 적었다가 지웠었단 말이야. 왜 지웠을까? 그치. 1 넣으면 세제곱근 자리에도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제곱근 1도 되고 마이너스 4제곱근 뭐도 될 건데 1도 될 건데 그럼 세제곱근 1도 얼마고요? 1이고요. 4제곱근 1도 얼마라서? 1이라서 우리가 그냥 실근 개수 세듯이 세어버리면 얘가 겹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얘는 하나만 적어야 되니까 그치 한 개만 취급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주의해서 보는 게 맞는 거고 자 어쨌건 간에 정답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 그래서 쌤이 거듭제곱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 실근 개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근의 모양까지 다 알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학교쌤이 이거 실수인 건 너네가 외워서 잘 푸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음의 실수 x라고 했어요. 이 거듭제곱근들 중에서도 실수인 거 지금 후보 다 찾았잖아. 그 중에서 무슨 수만 찾으라는 얘기일까? 음수만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음수 걸러낼 수 있을까? 자, 이거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세제곱근 마이너스다.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양수, 음수. 그렇죠. 둘 중 하나겠죠. 50% 확률입니다. 자, 잘 찍어볼까요? 는 음수. 무슨? 얘는 양수. 이 x3승 그래프에서 a 값이 무슨 사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곳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세제곱근 마이너스 4로 표현된 거야.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수죠? 음수죠. 그래서 부호 판정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얘가 음수가 되네요.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4는 양수 음수. 음수. 얘는 부호가 양수. 세제곱근 3은 부호가 양수. 자, 4제곱근인 부호가 양수. 마이너스 4제곱근인 부호가 음수. 얘는 다시 양수. 얘는 다시 음수가 되니까 아, 음수만 찾으라 그러면 몇 개로 적는 게 맞아? 네. 4개로 적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봐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일단 잘 잡아 나가시고 자, 필요한 거 정리한 다음에 쌤이랑 그 다음 문제들도 같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찍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은 거의 다 지수법칙 계산이긴 한데 자, 그래도 23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23쪽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자, 마찬가지로 21, 22, 23 봤을 때 제일 보기 불편한 거 몇 번입니까? 22번이죠, 그치? 오른쪽 위쪽에 있는 문제가 항상 애를 먹이네. 자, 힘내십시오. 빨리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번 그래도 계산 영역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승일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래 그런 배경의 문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자, 여기 있는 값을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보는 거랑 비슷한 구조다, 그치? 우리가 보던 거랑. 자, 그런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위치를 일단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분자 있는 식을 정리하면 녹화되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4는 4의 2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15승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얘는 2의 몇십 승이 될 거다? 그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바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4의 10승이면 2의 몇 승이고 20승이고 다시 플러스 2의 40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들아, 거듭제곱이라는 게 똑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진 거잖아. 그럼 이게 얘는 2가 몇 번 곱해진 거? 10번. 얘는 2가 몇 번 곱해진 거? 30번. 그럼 공통인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이 몇 번 곱한 것까지는 공통인수예요. 10번 곱한 것까지. 그치? 그럼 이 10번 곱한 거 묶어내면 여기 뭐 남을 거고? 맞아. 1 더하기 그럼 이 10번 묶어내면 2에 10승 이렇게 남는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분모도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몇 번까지 묶을 수 있을까? 그치? 20점. 고마워요. 잘하죠? 자, 그러면 이 몇 번까지 묶어낼 수 있고? 맞아. 20번까지 묶어내면 여기 남는 건 당연히 얼마일까? 1 플러스 여기 2가 20번 남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수의 고백 표현이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얘를 몇 승분의 10승분의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다 이 생각이었죠. 이게 그러면 음의 지수승이 되더라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맥락에서 빨리 한번 바꿔볼게요.
자, 7번에 루트 안에 지금 5의 마이너스 25의 마이너스 5승인데 5의 마이너스 몇 승이었고 10승. 그치? 플러스 5의 마이너스 25승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5의 마이너스 8승 생기고요. 더하기 5의 마이너스 23승 생기는 거거든. 1절. 자, 음해지수승에서 묶어내기가 불편하다면 자, 이 음해지수승은 사실 역수 표현이지 않나? 얘 5의 몇 승분의 몇 승이에요? 5의 23승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5의 몇 승분의? 25승분의 1이니까 분수 안의 분수 표현이라서 이런 거 무슨 분수였지? 번분수였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해지수승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얘를 전부 다 지수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위아래로 5의 몇 승을 곱하면 될까? 25승을 곱하면 되겠지. 쌤 개념원리 풀이할 때 그러면 그거 안 했어? 녹화 안 했어요? 네. 그 무슨 소리야? 네. 아, 안 했구나. 이제 해줄게. 이것도 우리 볼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번분수 표현이니까 위아래로 A 몇 승 곱하면서 8승 곱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다 다항식으로 변하는 거니까 위아래로 A 8승 곱하면서 A 8승이 우왕창창창창 분배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A 몇 승? 6승 더하기 A 4승 더하기 A 2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여기 헷갈리네 1 자, 분자에서 A 8승 곱하면 얘가 A 몇 승부터? 11승 A 13승 A에 15승 A에 몇 승? 17승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분자의 식에서 A 몇 승이 묶인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치? 11승 묶이면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4승 더하기 A에 6승 이렇게 나오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다항식이 있으니까 약분 가능했고 그래서 남은 게 A 몇 승이었다? 11승 이런 맥락이 있었죠. 이거랑 비슷한 문제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얘도 내가 헷갈리면 5에 25승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5에 마이너스 10승은 뭐로 바뀔까요? 5에 10승이 되고요. 더하기. 자, 얘는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 자, 분모에 5에 25승 곱하면 얘는 5에 몇 승이 되고요? 13승이 되고 플러스 5에 몇 승이 되는 걸까? 제곱이 되는 거겠죠. 15승 미쳤나 봐. 아니 위에 아니, 것도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5에 거. 10승 그렇지. 퇴근하고 싶어. 이것도 17승이지,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밑에서 5에 몇 승을 묶고 싶습니까? 그치, 5에 2승 묶고 싶으니까 5에 2승 묶으려면 5에 15승 플러스 1분의 자, 5에 15승 플러스 1이고 거기에 뭐가 씌워져 있다? 루트가 씌워져 있다. 그래서 5에 15승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자, 루트에 5의 제곱분의 1 되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쌤 저는 음수지수는 그냥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자, 10이랑 5 중에서 뭘 묶어내는 게 편할까? 10, 5에 마이너스 10승 묶어내면 여기 뭐 남을 거고 1 남고 플러스 5에 마이너스 몇 승? 15승. 왜냐면 지수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5 돼야 되니까. 이해함? 자, 5에 마이너스 밑에 몇 승 묶어낼까요? 맞아요. 8승 묶어내면 또다시 여기 남는 게 얼마고? 1 플러스 5에 마이너스 몇 승? 15승. 이렇게 되면서 분수표를 만들어줬고 루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수는 서로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수니까 분자 분모에서 약분될 거고 그럼 5의 마이너스 10승에서 5의 마이너스 8승을 빼는 거니까 루트에 5의 마이너스 몇 승 남을까? 2승이 남겠죠. 5의 마이너스 4,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컷? 자, 그럼 얘가 루트가 몇 분의 몇 승이기 때문에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가 5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어쨌든 답은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 5분의 1 됩니다. 이런 것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는 기본 산수였으니까 뒤로 이제 슈루루루룩 많이 넘어갈게요. 자, 27쪽으로 옵니다. 뭐 많이 못 넘어갔다. 자, 거기에 28, 29, 30, 31번 보는데 자, 요런 문제들 풀 때 유리수 지수가 나오면 가장 작은 단위의 식을 뭐 한다라고 약속했고 치환해서 그치 관찰하기로 약속했었다. 그쵸? 여기는 29번이랑 30번 두 문제 다 풀어봅니다. 너무 중요하고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맞아요. 쌤도 계산해봐야 돼요. 봅시다.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5번이네요. 자, 29번은 쌤 돌면서 잘 푸는 거 확인했고 30번 확인하러 갑시다. 지금 6의 3분의 2승이랑 플러스 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다가 자, 세제곱한 거에다가 다시 6의 3분의 2승이랑 플러스 6의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대해서 자, 요거 세제곱한 걸 뺀 거를 간단히 계산하래요. 자, 치환은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쵸? 6의 3분의 2승을 A로 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B로 둔다 치면 얘는 A 뿔 B의 세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빼는 구조입니다. 그쵸? 자, A 뿔 B 세제곱 정리하면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A 마이너스 B 세제곱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각 차수마다 동량이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을 통째로 무슨 셈하자? 뺀셈하자. 그치? 그럼 부호 같은 거는 없어지는 거였다. 그죠? 그럼 부호 다른 게 몇 배가 생길까요? 2배가 생기니까 맞아. 6A 제곱 B랑 플러스 2B 세제곱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A랑 B에다가 그대로 이 식을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자, 볼게요. 자, A의 제곱은 6에 그럼 몇 분의 몇 승이 됩니까? 3분의 4승.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B 곱하는 거고. 자, B가 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 거다. 그치. 거기에 다시 몇 배까지 해야 돼요? 6배까지. 그죠? 아, 그래서 이거 지수 계산하면 딱 얼마가 나오지? 6. 66? 36이 되니까 자, 6A 제곱 B는 36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자, 그럼 B의 세제곱은 자, 6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이니까 6의 마이너스 1승. 맞아요.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이죠. 자, 근데 그 앞에 몇 배가 되어 있으니까? 2배가 되어 있으니까 몇 분의 몇 되면서? 3분의 1. 맞아요. 그럼 얘가 3분의 1인 거니까 자, 2개 더할 건데 통분하면 3분의 36 세배하면 몇 되고? 108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일단 정답은 3분의 뭐가 된다? 109가 된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했고. 그럼 밑에 31번도 바로 볼까요? 필요한 거 정리하고 나서 31번 보면 됩니다. 알겠죠? 급하게 안 봐도 돼. 맞아요. 5A 3승 남고 마이너스 맞아요. 5B 3승 남는 거고 나머지 항들 다 소거될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서 그 다음에 빼기 10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A 세제곱 간단한 숫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A의 세제곱이 5면 B의 세제곱은 그것에 없으니까 몇 분의 몇일 수밖에? 5분의 1일 수밖에 없으니 집어넣고 5, 2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게 맞다? 14 되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인 거다. 그렇죠? 이게 가장 무지성의 풀이. 무지성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가장 그냥 흘러가는 대로 푸는 풀인 거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식을 보는 눈을 좀 키워드리자면 우리 있잖아. A-B 세제곱에서 원래 플러스 3AB 하고 나서 A-B 차의 세제곱에서 이런 것들 계산하면 그게 결국에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다 라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잖아요. 요거 느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일단 뭐로 묶어내야 될까? 맞아, 5로 묶어내야 되거든. 자, 5로 묶어내고 나면 그대로 A-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B가 생기는데 조금 아쉽다. 그치? 뭐가 없어서 아쉽죠? 맞아, AB가 없어서 아쉬운데 근데 이 AB가 왜 생략된 걸까? 그렇지, 1이라서 생략된 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전개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그대로 A 세제곱에서 누구 세제곱 뺀 거다? B 세제곱 뺀 거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가도 된다 이 생각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쌤 무조건 이렇게 빨리 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한 땀 한 땀 하면서 이제 규칙과 구조가 보이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가능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정리를 해보시고. 자, 한 문제 더 팔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깎였으니까, 그치? 조금 짧게 쉬었다가 다음 걸 보는 게 좋겠죠. 네, 쉬었다가 이제 쌤이랑 지수법칙들, 식변형하는 연습들 쭉쭉 해나가겠습니다. 끝! 자, 고생했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는 걸로 하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그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짚어주고 문제 해석의 기틀이 뭐가 되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거 이렇게 밑이 서로 어떨 때만 그치 같을 때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치? 저 숫자에서는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1을 x로 곱한 게 예를 들어서 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3을 y번 곱한 게 자 3이라고 되어 있고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4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5를 z번 곱한 게 20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상하다 표현이 그치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금 로그라는 걸 이제 배웠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1을 x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를 정의했습니다, 로그를 통해서. 이 x 값은 로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어떻게 표현될까요? 로그 2의 5, 그치? 미치인 숫자를 몇 번 거듭제곱하면 뭐가 되냐고 물어보는 표현인 거지. 그럼 여기서 y는 어떻게 표현돼요? 로그 3에서 맞아, 잘했어. z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로그 5의 20. 그러면 이 지수로 표현된 문제들은 첫 번째는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식의 표현을 로그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기 거듭제곱의 표현을 우변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즉 2의 x승이 5라고 되어 있으면 2를 5의 x분의 무슨 승으로?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등식의 표현에서 자, 이 지수를 1로 만들려면 양변에 몇 분의 몇 제곱을 하고 싶다? 그렇지, x분의 1제곱 하고 싶으면 우변에도 x분의 1제곱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만들어지면 내가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 배경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2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랑 5의 z제곱이 전부 다 뭐로 가지 말고 자, 그래요. 네, 6으로 갑시다. 6의 z제곱이 모조리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감각을 좀 살려봅시다. x랑 y랑 z의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보자마자. 자, 두 개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까? 1을 x번 곱한 거랑 3을 y번 곱한 게 똑같대요. 그럼 x랑 y 중에 누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그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밑이 더 작아서, 그치. 그러니까 1을 거듭제곱하는데 3의 거듭제곱이랑 같은 수가 되고 싶으면 적어도 이 밑이 작은 수를 더 많이 곱해야 될까, 적게 곱해야 될까? 많이 곱해야 될까? 자, 그치. 여기서 상식적으로 ax가 y보다 어떻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 자, 그럼 여기에 또다시 자, 6의 z승이 있으면 자,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y가 z보다 크다. 이런 대소관계는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치? 네. 자, 이런 표현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낸다 쳐보자. 자,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이 예를 들어서 z분의 자, k승으로 표현이 된다고 할 때 k 말고 c로 바꿀게요. c로 표현된다고 할 때 자, c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대수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지수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란 지수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너네들의 밑은 다 같은 상태, 다른 상태? 다른 상태. 자, 밑이 모두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그럼 적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맞아, 밑을 통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모조리 다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내가 어떤 일정한 값 k를 갖는다라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2x승이 뭐가 된다라고 만들 수 있고 k가 된다. 3의 y승이 k가 된다. 6의 z승이 k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거듭제곱에 대한 등식의 표현이 총 몇 번 등장하게 될까? 3번 등장하게 돼요. 그럼 이 식을 로그로 바꿀 수도 있고 뭐로도 바꿀 수 있다? 지수 법칙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x분의 1승이니까 얘는 로그로 바꾸는 것보다는 지수 표현을 바꿔서 2를 k의 분승으로 그렇지 x분의 1승으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죠? 자, 뒤에 거 다 바꾸면 3은 어떻게 될까요? k의 y분의 1승이 될 거고 자 그럼 다시 여기는 6은 k의 z분의 1승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수의 표현들이 전부 다 밑이 똑같은 모양 누가 된 거기 때문에 k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지수식들을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지수끼리 덧셈이 되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식을 무슨 셈 해야 될까? 곱셈 해야 되니까 자 좌변과 좌변을 곱하면 얼마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그럼 6이 지금 k의 뭐분의 1승에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지금 문제에서는 뭐분의 뭐라고 표현된다 했으니까 z분의 c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얘를 z분의 무슨 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c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6이 자 k의 z분의 c승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를 대놓고 6이 k의 z분의 무슨 승이라 나와 있으니까 1승이라 나와 있으니까 k는 얼마일 수밖에 없구나 1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이런 구조의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이런 거듭제곱 표현들이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지수에 대한 계산들을 해나가려면 밑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1차적인 기본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자, 얘를 바탕으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자, 37번이랑 38번을 풀어보세요. 근데 거기 K라고 잡아줬네? 친절한 문제다. 내가 자 39번 칠판 보면서 같이 확인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듭제곱 관계를 만족시키는 실수 xyz에 대해서 x분의 1이랑 더하기 y분의 1이랑 마이너스 z분의 1이 자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킬 때 양수의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첫 번째 생각. 얘는 거듭제곱이 다 분리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미통일 작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는데 18의 x승이 3분의 1, 2의 y승이 9, a의 z승이 3. 자, 좌변에 있는 거듭제곱 표현에서는 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변에 있는 숫자를 보면 얘는 밑을 얼마인 걸로 다 바꿀 수 있지? 그치, 3인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얘는 밑이 통일될 거다, 안 될 거다?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바꿀 때 3분의 1은 3의 무슨 1승? 마이너스 1승. 그치, 9는 3의 2승.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거네. 자, 바꿀까요? x분의 1승 넘어가면 18이 3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승? x분의 1승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불편한 지점 x분의 1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지? 플러스야.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자, 이 지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연산하려면 곱셈이 아니라 무슨 셈 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눗셈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3의 마이너스 x분의 1승 있으면 얘는 결국 곱하기 얘의 역수니까 3의 x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나 쌤 저는 나눗셈이 너무 싫어요. 곱셈이 좋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승을 떼기 위해서 양변을 전부 다 마이너스 몇 승 하면 될까요? 1승해도 되겠다. 그치? 아, 그러면 양의 지수 표현으로 3의 x분의 1승이 그대로 10, 18분. 그치? 18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18분의 1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결국에는 자, 우리 목적 이 문제를 봤을 때 밑이 얼마인 걸로 통일된 게 기분이가 좋다? 3인 걸로 통일된 게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표현은 2의 y승이 3의 제곱이라는 것은 2는 하고 정리하면 3의 몇 분의 몇 승이 될 거고, 맞아, y분의 2승이 될 거고, 자, 그럼 다시 a는 3의 5분의 뭐 승이 될까요? z분의 1승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이제 밑이 통일되는 작업이 끝이 났으니까 여기는 지수 표현을 만들기 쉽지 않을까? 자, 이 둘은 무슨 셈 하고요? 곱셈하고. 자, 거기에다가 이 a를 무슨 셈 하면 되겠다? 나눗셈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좌변의 표현은 18분의 1에다가 자, 1을 곱하고 a를 나누는 거니까 뭐분의 1을 곱한다고? 그렇지, a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값이 그대로 3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2승 마이너스 z분의 1승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겠네? 자, 정리하면 자, 후변의 계산식이 3의 자, 요 지수가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승 주면 결국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다. 자, 그럼 얘가 계산하면 몇 a분의? 9a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9a가 3이어야죠. a는 몇 분이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봤을 때 무조건 k로 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밑을 똑같게 조작하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요. 자, 필요한 것만 짧게 정리하고 계산은 다 적지 마시고 33쪽으로 옵니다. 자, 과학 지문이죠. 이거 봤을 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40번을 쌤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호수의 수면의 빛의 세기를 I0라고 할 때 수심이 Dm인 곳에 빛의 세기를 ID라고 하면 ID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승이다. 내가 해양심층 과학자도 아니고 이 지문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까? 없어. 그치? 자,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성들을 정리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함수라는 것도 이 y라는 변수가 문자 누구에 대해서 표현되면 x에 대해 표현되면 그 x 값에 따라서 누구 값이 변할 거니까 y 값이 변할 거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럼 첫 번째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관계식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딴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 1번 동그라미 쳐놓고 뭐부터 보냐면 ID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승이 된다. 이거부터 보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제 변수가 총 몇 종류가 생긴 거죠? 세 종류예요. ID도 있고 누구도 있고 I0도 있고 뭐도 있고 D도 있고. 그럼 지금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셋 중에 몇 개를 정해주면? 두 개를 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게 관계식에 대한 기본 이해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관계식을 보고 나면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상수랑 변수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를 자, 구분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상수는 뭐죠? 잠깐만. 아, 여기서 상수는 뭐냐가 아니라 상수의 정의가 뭐냐는 거지. 변수의 정의는 뭐예요? 변하는 수, 변하는 값. 변하는 값의 반대말은? 그치, 변하지 않는 값. 일정한 값이 상수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수는 일정한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읽다 보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 또는 뭐 일정한 비율로 얘기를 한다,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대상들은 전부 다 무슨 수다?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 관계식을 확인하고 났으니까 이제 2번 단계를 하는 건데, 자, 2번 단계를 하면서 첫 번째 줄을 다시 읽는 겁니다. 자, 지금 거기에 첫 번째 줄에 I0가 나와 있네요. 자, I0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면에서의 누구의 색이다? 빛의 색이다. 자, ID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수심이 어디인 곳에서? D미터. 그럼 여기 D도 정해지네. D는 뭐구나?
수심이구나. 그럼 수심이 D미터인 곳에서의 빛이 뭐다? 색이다. 그럼 뭐 얘를 이해해도 되고 이해 안 해도 좋지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수면에서의 빛이 밝을까? 저기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빛이 밝을까? 수면에서 빛이 밝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와 수심의 깊이와 수심 D에서의 빛의 세기는 어떤 관계를 가지겠죠. 그치? 그런 관계식을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읽은 거예요. 관계식 밑에. 관계식 밑에 보면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 호수에서 수심이 몇 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7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자, 쌤이 편의상 표를 만들어 줄게요. 지금 id랑 i0랑 d 중에 상수라는 표현은 나와 있는 게 전혀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 거기에 수심이 7m인 곳이라 그러면 d가 얼마일 때를 얘기할까? 7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d가 7일 때의 빛의 세기래. 자, 수심이 7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면 여기 id의 d 자리에 7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i 뭐가 들어갈 거야? 7이 대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때 자, 지금 그 빛의 세기는 수심이 몇 미터인 곳에서의 15m인 곳에서. 그럼 뒤에 15를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여기 있는 빛의 세기는 I 얼마로 표현될 건데 15로 표현될 건데 자, 이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에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거네. 그럼 I7을 구하려면 이제 열심히 뭐 해야 될까? 대입해야 되겠다. 그쵸? 근데 지금 I0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네. 안 주어졌다는 말은 생각해보자.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똑같이 일정한 걸 보는 거지. 같은 물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냥 I0로 도도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함? 네. 변수라고 해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수라고 해서 무조건 일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7은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입니다? 4분의 7승이 되는 거고 I의 15라는 것은 그러면 I0 곱하기 몇 분의 몇 승이 될까요? 2의 마이너스 4분의 그치 15승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D가 I15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네. 자, 질문 한번 해볼까? 7은 4의 몇 배입니까? 4분의 7배 맞아요? 자,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가면 되잖아. 우리가 몇 배라는 표현을 자, 수학적으로 만들면 곱하기 뭐 한다는 거? K가 된다는 거. 그럼 몇 K가? 4K가 뭐가 된다? 7이 된다 해서 K 값을 4분의 7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다시 거기서 물어보는 걸 확인해 봅니다. I2가 7이 누구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니까 I15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그 몇 배라는 표현을 곱하기 무슨 배라고 생각하면 K배라고 생각하면 현재 나의 등식의 관계는 I15에다가 K를 곱했을 때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는 생각? I7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다. 그치? 그럼 I7에다가 여기 있는 표현을 I7에다가 위에 있는 표현을 넣고 I15에다가 밑에 있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좌변에 정리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몇 승? 4분의 15승에다가 자, 몇 배를 한 게? K배를 한 게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승이 된다? 4분의 7승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는 얘기야. 자, 내가 궁금한 건 누구 값을 구하는 거지? K값. 그럼 K만 놔두고 얘 넘겨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 K는 I0는 미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K는 남는 게 2의 마이너스 4분의 15승분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7승 된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무슨 셈 하면 됩니까? 그치, 뺄셈 하면 되니까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4분의 15승이 되겠죠? 자, 이게 몇 승 남을까요? 2승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 배 된다? 4배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15m인 지점에서는 자, 지금 수심이 7m인 지점보다 4배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웠어? 자, 나머지 내용들도 그러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관계식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도 여러분들 41, 42, 43번 봤을 때 관계식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네. 43번 있다. 그치? 자, 시간을 줄 테니까 얘는 읽고 한번 이해한 다음에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드릴게요. 혹시
반감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뭐 방사능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반감기 말 그대로 반으로 감소되는 주기를 얘기합니다. 기간.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데 쌤이 지금 머리카락이 1억 모가 있어요. 숨 많죠? 그렇지. 1억 모가 있는데 자, 쌤 머리카락의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한다 치면 10년 후에 쌤 머리카락은 몇 모가 남는다는 얘기일까? 5천만 모가 남는다는 얘기야. 뭐야 5천모 뭐야?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고 5천만 모가 남는 거겠죠. 그치? 근데 이 반감기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또 10년이 지나면 몇 모가 남을까요? 그치? 2,500만 모가 남는 거겠죠. 이런 생각으로. 그치? 그럼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쌤 머리가 일정한 비율로 탈락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탈모라는 말은 너무 슬프니까. 자,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지금 반감기가 10년이면 1억 모가 5천만 모가 되면 몇 분의 몇 배 된다라고 볼 수 있지? 2분의 1배. 그치? 10년에 걸쳐서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몇 분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치? 4분의 1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좀 궁금하거든? 1년에 일정한 비율로 탈락하니까 매년 몇 분의 몇 배 되고 있는 걸까? 자, 20분의 1배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쌤 머리를 너무 많이 빠뜨리는 거예요. 자, 1년에 20분의 1배 되면 자, 2년 차에는 20분의 1의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400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내 머리카락 400개 중에 하나만 남기겠다고? 아니지. 그치.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탈락할 때 그러면 1년에 몇 배 지금 줄어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좀 편하지 않아? 그래서 쌤이 늘어나는 걸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 손에는 세균이 많이 있죠? 세균은 뭘 합니까? 번식을 합니다. 됐죠? 자, 내 세균이 예를 들어서 5분마다 2배씩 번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A라는 A로 하지 말자. 내 손에 처음에 세균이 10마리가 있었어요. 이 10마리는 몇 분이 지나고 나면 5분이 지나고 나면 몇 배 되면서 2배 되면서 그치 50마리, 20마리가 되는 거고 또다시 5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10 하면서 40마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5분마다 2배가 되는 거구나. 그럼 과연 얘가 1분마다 몇 배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자, 1분마다 몇 배인지 모르니까 1분마다의 배수를 그러면 K배라고 둔다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5분을 1분으로 쪼갠 거니까 5분은 1분이 몇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5개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럼 처음에 10마리의 세균이 있었을 때 자, 1분 1분 갈 때마다 무슨 배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K배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5분 동안 가는 K가 몇 번 곱해질까요? 5번 곱해지는 거 아니겠어? 자, 다시 이해한 거야? 나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5분의 2배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5분마다 2배 되는 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로 증식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1분마다 K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분배가 K배가 5번이 모여서 총 몇 분이 되는 거야? 5분이 되니까 5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된 거니까 K를 몇 번 곱한 거야? 5번 곱한 거랑 누구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돼. 그럼 나의 K 값은 뭐냐면 2의 몇 분의 몇 승이 될까? 5분의 1승이라는 이런 거듭제곱근의 지수 표현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1분마다 2배 되면 계산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수의 계산 이제 해 나간다라는 느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반감기 얘기를 잠깐 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니까 늘어나는 게 좀 더 편하지. 그럼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잘 보면 복사기도 지금
자, 일정한 비율로 무슨 복사한다고 되어 있지? 확대 복사한다고 했어. 매 과정마다. 그치? 안 돼, 안 돼. 아니 돼요. 아니 돼요. 눈을 뜨시오. 아이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하면 잠을 못 깨는데요. 그래서 괜찮아? 자, 집중하시고. 안 돼. 자, 요것만 잘 보고 갑시다. 어느 도형을 확대 복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력된 도형을 똑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비율이 몇 배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무슨 배라고 잡으면 될까? K배라고 한번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번째로 확대된 복사의 도형 넓이가? 7번째 확대 복사하면 처음 넓이의 몇 배가 된대요? 2배가 된다는 표현이 됐어. 그럼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처음 도형 넓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걸 A라고 잡는다 치면 얘가 한 번 확대하면 몇 배가 한 번 되고 K배가 한 번 되는 거고. 자, 그 나온 걸 또다시 한 번 복사, 한 번 더 확대 복사하니까 또 몇 배가 되고 K배가 되고. 이 과정을 몇 번 거치겠다. 그렇지, 7번 거치는 거니까 그 일정한 비율 K배가 몇 번 곱해질 건데 7번 곱해질 건데 그게 결국에는 몇 배가 된다는 생각이니까 맞아, 2배가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면 K의 몇 승이? 7승이 누구랑 같다? 2랑 같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고 나는 그럼 매 회차마다 K는 2의 몇 분의 몇 승배 되는가? 그렇지, 7분의 1승배 된다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표현이 거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정리가 됩니다. 세, 네 번째 줄에서 되었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지금 10번 확대 복사한 도형의 넓이는요? K가 몇 번 곱해질까요? 10번. 그럼 처음 도형 넓이가 뭐였기 때문에? A였기 때문에 한 번 하면 AK 되고 두 번 하면 AK의 뭐가 되고 제곱되고 7번 하면 AK의 그치 7승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몇 A다라는 표현이 2A다라는 2배 된 넓이다라는 표현에서 A가 탈락되면서 7A K의 7승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10번 확대하면 처음에 A가 있었는데 얘가 K배를 쭉 반복해서 몇 번을 하는 거니까 10번 하게 되니까 10번 확대 복사된 도형의 넓이는 A 곱하기 K의 몇 승으로 표현된다? 10승으로 표현된다. 이 생각인 거고. 자, 그때 7번째로 확대 복사된 도형의 넓이는 그러면 여기에서 7번 확대하면 A의 뭐가 되는 걸까? K의 7승이 되는 거겠다. 그쵸?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자, 10번째로 확대 복사된 도형이 이 7번째로 확대된 복사된 도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를 물어봐. 그러면 여기에다가 n배 했을 때 위에 있는 거랑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 등식을 만드는 거고 그 n배가 문제에서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 n배가 문제에서 2의 거듭제곱수 표현으로 2의 몇 분의 몇 승으로 표현된 거다? p분의 q승으로 표현된 거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빨리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A 곱하기 K의 10승이 A 곱하기 K의 7승에 n배를 한 결과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여기 AA는 어차피 어떻게 될 거고? 약분되고 내가 궁금한 값은 여기 누구 문자의 값일까? n의 값이지 몇 배인지니까. 그럼 K의 7승 약분되면 M은 K의 몇 승이 되는 거니까 3승이 되는 거고 방금 K의 1승이 2의 7분의 1승이었으니까 얘는 2의 몇 분의 몇 승이 될까요? 그치, 7분의 3승 된다는 거지. 그게 이렇게 P분의 Q승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자, P 더하기 Q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식이 없는 것들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감소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PQ 곱한 값이네. 네. 더하면 10이고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21 되겠죠. 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유형을 쌤이랑 같이 한번